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오늘 수능날이었어요. 수능날은 1시간이 늘 그렇습니다. 1시간 늦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시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요. 이건 좀 지루하고 힘들어요. 4시 반에 끝납니다. 사실 옛날에 3시 끝날 때가 딱 좋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3시 반 30분 늘어나 버려갖고 힘들어요. 차라리 점심시간 30분을 주든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어쨌든 다시 3시로 단축됐으면 좋겠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시간차가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1월 2일 다시 장이 개장되는 새해 첫날 또 10시 시작해요. 10시 시작하고 대신에 그날은 3시 반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 오늘은 무척이나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느낌. 우리 수능 수험생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그리고 불쌍합니다. 코땡땡이 때문에 부분이 이게 시험도 힘들었겠지만 실력 발휘를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험 끝나면 막 영화관도 할인해주고 놀이동산도 할인해주고 음식점도 막 할인해준 데가 많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참 그 하나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판을 치는 날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1인자 그룹은 바로 반도체,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면 2인자 그룹으로 따지자면 한 종목이 아니라 2인자를 따져보자면 바로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차 위주의 또 이제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날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컴투스의 중국 쪽 호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그동안 상승세에 나타내거나 혹은 잠잠히 쉬었던 종목들조차도 강세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네요. 자, 그래서 이 게임주들 컴투스를 비롯해서 덩치가 큰 넥슨 GT, 이제 NC소프트 같은 건 많이 못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 힘차게 올라봤어요. 하지만 이쪽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건 엔터. 그래서 제가 넥슨 GT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엔터 중에서는 YG 엔터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죠? 실제로 이제 매매하자라고까지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팔고 나왔고 다시 기회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오늘 튀어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엔터주 쪽이 훨씬 이제 마무리가 좋습니다. 하나씩 이제 혹시 중국발 관련돼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은 이제 시진핑이 직접 방한하거나 시진핑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부분들이 지어져야 좀 확실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주는 약간의 힘든 그런 부분들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엔터는 이제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엔터가 이 코땡땡이 이 피해주였다가 이제 기술적인, 그죠? 그냥 온라인 콘서트랄지 가상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보여졌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매출을 만드는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터 쪽이 훨씬 좋은 모습들이다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저는 YG 엔터를 선택했던 건 빅히트, 남자 그룹 중에서는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빅히트를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약점이 있죠. 왜? BTS와 같은 그런 급의 그룹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약점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세계 최고 아니야? 맞잖아. 세계 최고인데 지금 또 그런 그룹이 한국에서 또 나와? 과연 쉽지는 않을 그런 문제가 있고, 여자 걸그룹 중에서 단연 이건 팬심들의 약간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급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YG 엔터, 그 다음에 원체 또 걸그룹을 잘 만들어내는, 그죠? 뭐 블랙핑크 뭐 등등등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원래 걸그룹을 잘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원더걸스부터 시작해서 JYP죠. JYP. 그래서 가능성들, 이 부분들, SM은 좀 약간 정체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JYP가 이렇게 눈에 띄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땡땡으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J 콘텐츠랄지 혹은 뭐 뉴 같은 이런 회사들도 눈여볼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쪽들의 공급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됩니다. 최근에 AI, 그러니까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 관련돼서 자꾸 이제 여기저기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연관된 종목들이 좀 오르긴 하는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올라가는 가지만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 포스코 엠텍도 좀 관심 있게 볼 도시광산주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드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비소프트를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투비소프트가 그거 백신의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라파스 같은 좀 마이크로 니들, 그죠? 그런 것들로 백신이 앞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계속 이제 접종 시작한다, 올해 안에 시작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연관된 종목들은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텍 같은 것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구간에 또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한 번 정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도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제랑 다르게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완전히 그런 모습이면 오늘 1인자 그룹보다는 2인자, 그래서 자동차 그룹 쪽에서 좀 강한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2인자인 LG전자 전 이쪽으로 지수를 아주 전인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냥 근데 어쨌든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고, 한국전력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한국전력도 오늘 강한 모습이다. 어쨌든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한국전력도.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되면 한국전력은 영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는 장사. 겨울에는 또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유도 기름도 많이 쓰고 가스도 많이 쓰고 난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걸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전력도 미쳐서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 가면 이렇게 미칩니다. 그것이 이때가 뭐였어요? 유가가 엄청나게 낮은 저유가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재현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것도 아주 안전빵 어떤 부분들로 생각해 본다라면 한국전력은 망할 리가 없잖아. 그런 부분에서 정도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재미는 없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이상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이제 이거는 나의 영역은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들로 콜 쪽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안 할 거다라는 부분들. 더 가면 뭐 여기서 그냥 종료 짓고 그걸 계속 쫓아가는 부분은 욕심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더 능력이 된다면요 할 수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옵션 매매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이 가격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가격대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등가가
지금 현재 360짜리인데 등가에서 한 2개 정도 밑에 거를 2개, 3개짜리 밑에 거 매매하면 적절해요. 뭐 사람마다 성향은 틀리겠지만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안전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 좀 행사가 지금 400짜리가 지금 막내로 와 있지만 콜 입장에서는 막내로 와 있지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겨요. 계속 신규 종목이 생깁니다. 옵션은. 근데 ELW는 생기지가 않아요. 3개월 전에 상장해 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원이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000원은 저희는 파는 가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참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15원 제하 가격이 최하 가격이 15원짜리가 정말 한 달이란 시간 만에 1220원까지 올라왔으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몇 배 올라온 겁니까? 그죠? 정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나는 게 또 이쪽입니다. 90배 정도 올라왔죠. 90배. 90배입니다. 90배. 그래서 ELW가 해볼만 한 거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거고 물론 90배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9배만 먹어도 뭐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한 달 내내 이제 콜 쪽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콜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오늘도 어쨌든 상방의 에너지를 쓰는 뭐 현대차, 기아차 오늘 힘을 써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뭐 풋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콜도 어차피 할 수 없는 좀 재미없는 날을 보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혹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몇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12월 중순 이후로 ELW 매매를 안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는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쯤 이제 12월 중순 돼서 다시 한번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12월이 무슨 달이에요? 한 해를 종료하는 마무리 짓는 달이죠. 그리고 12월 중순 12월의 만기는 선물 옵션 등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뭐 기관들도 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겠지만 ELW의 움직임은 그다지 그것에 비해서 별로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세를 크게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악착같이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권리락, 배당락이 있죠. 배당락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걸 어설프게 매매하고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정치 테마주 웬만하면 저는 정치 테마주 거의 안 건드리죠. 거의 안 건드립니다. 정치 테마주는 거의 안 건드리지만 딱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차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MB 이분이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죠? 주인공으로 한 어떤 있으면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물이라는 드라마 여자 대통령이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 드라마 종방하는 때에 그때부터 관련주가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서 뭐 그때 당시 보령메디앙스 아방컴퍼니 같은 게 급등을 해서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딱 시간이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뭔가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딱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제 사담이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를 뭔가가 진짜 어떻게든 악착같이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인물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네 아니면 뭐 인물적으로 어쩌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 기대감에 관련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수익만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죠? 뭐 뒤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 얘기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 거랑 관심도 없어요. 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아저씨 홍카콜라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 거의 주인공 급이 그 박상원인가요? 예, 그 검사가 뭐 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뭐 이런 식의 있다거나 최근 들어와서 그 무슨 영화들 뭐 내부자들 뭐 하면 그 곽도원 배우가 곽도원 씨가 검사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왠지 지금의 검찰총장인 윤석열 아저씨랑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도 문득문득 이제 왠지 몰라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정말 그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이 누군지 몰라,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몰라,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지 않았나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누구였는지 알 때도 있었고 모를 때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해수부 장관? 지금도 해수부 장관이 누군지 알아요? 남잔지 여잔지 꼴뚜기 저 광어하고 과연 도다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예, 그죠? 자, 어쨌든 근데 지금은 검찰총장이 누군지 대부분 다 압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그랬다 저쨌다를 떠나서 언론이 하루에 몇 시간씩을 계속 메인 뉴스로 매일같이 그냥 이슈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지도 하나만큼은 정말 기깔나게 올려놨어요. 인지도 하나는 정말 기깔나게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뭐 지지율 리서치에서 윤씨 아저씨가 지금 1위 하나요? 그죠? 이씨 아저씨 두 분이 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이쪽으로 좀 갔다. 특히 이재명 아저씨 쪽이 이쪽으로 좀 더 간 것 같은데 강단 있는 모습이 약간 비슷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 가지 예시로서 이런 게 부각되기 시작하면 정치 테마주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못 갈 때예요. 시장이 못 가거나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주가 튀기 시작한 게 2010년 12월부터거든요. 2010년 12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뭔 일이 있었냐면 11월이었나? 시장이 어쨌든 재미없었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계속 가는 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요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관련주가 튀었는데 이때 시장은 폭락했거든. 예, 여기서부터 딱 12월 여기서부터요. 12월 23일인가 22일부터 관련주가 튀었어요. 그때부터 장을 횡보했잖아요. 그러더니 폭삭 주저앉았는데 이럴 때 정치 테마주가 급등한다 이거죠. 그럼 제가 그저께 영상을 봐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현재 시장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이거나 할 것 같다. 그죠? 다시 한번 봐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제 얘기가 뭐 조언이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이어도 쳐 올라갈 거고 여기 구간이면 한번 눌렀다가 갈 건데 이 눌러진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도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2월 이런 부분에서 갔던 게 정치 테마주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대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만큼 그때는 지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1월달 되면 괜찮아요. 1월달에는 ELW를 다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만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다시 한번 봐보면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얘기를 하다가
봐보면 어때요? 뭐였어요? 예? 12월 중순부터 예? 12월 중순부터 예. 12월 중순부터 어떤 부분들에서 재미없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포인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재미없어지는 그런 포인트이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ELW에 집중하기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별 재미없는 구간을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 높은 게임만 하자 이거지. 우리는 확률 높은 투자만 하자는 관점에서 그때는 정치 테마주를 보자는 거고요. 이분이 정치적 성향을 그렇게 크게 강하게 들어온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책주가 없어. 보면은 그죠? 정책주가 원래는 정책주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초기에는 인물 테마주가 가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길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 맞춰서. 근데 사실 관련주 중에 대표 종목 하나는 완전히 미친 듯이 올라왔죠. 이미. 예를 들어서 덕성이라는 종목을 UNCIC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또 갖다 붙이는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기본 10배 올라가니 4,000원부터 시작했다 해도 미치면 진짜 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봤더니 정말 뭐야 전 진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덕성은 이미 4만원 넘어갔을 거예요. 한 번은.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심지어 맨날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안철수 관련주 대표적인 안랩이라는 종목도 이 아저씨가 너무 막 갈등하고 막 그런 뭔가가 조금 거시기하지 않은 조금 이제 좀 해볼까 마음을 먹는 그런 구간일 때는 이렇게 갔어요. 10배 올랐어요. 정확하게 10배가 16,500원에서 16만 7,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딱 10배 올라갔죠. 10배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 그럼 6개월 정도를 강단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늦으면 이제 MB 때 같으면은 이화 공영 같은 거였는데 MB 때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때는 짧게 올라가면서 강당 있게 올랐어요. 이때는 이제 대선 직전부터 8월달 이 해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해 8월달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20배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가능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웃기지도 않은 게 다 15% 상한가 시절이고 지금은 30% 상한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30%씩 꼬작꼬작 올라갈 수 있으면은 뭐 ELW 굳이 뭐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미리 찾고 하자는 관점이고 왜 12월 중순부터 ELW 매매를 조금 자제하고 정치 테마주 1년에 한 번 매매할까 말까 하는 정치 테마주를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정치 테마주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지 정치 테마주 보세요 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이제 굴러먹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봐야 될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웬만한 평상시에는 항상 보면 안 되고 진짜 이제 차기 대선의 경합이 딱 벌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나는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또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물주 보지 말고 정치 테마 정책주로만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ELW는 재미없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하는 부분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야권주자에서는 지금 우리 홍카콜라님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모래시계 그런 법칙이 진짜 통하는 건가? 그죠? 어쨌든 모래시계 때
주인공급으로 나오신 분이 주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아무튼 보죠. 뭐 누가 되는지. 아마 그런 종류의 그 언론 플레이 내지는 언론에서 상당히 인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예.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옛날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옛날 생각나서. 좀 별일 없으니까. 사실 옛날에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우뚝 서 있는 거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단지 이제 마음속에 허전함과 서운함이 좀 있을 뿐이에요. 10년을 몸바쳐서 청춘을 바쳤는데, 뭐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런 것 뿐이지 뭐. 다 그렇잖아요. 사는 게 세상 누구나 뭐.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닌데, 순진하게 뭐 세상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 자, 어쨌든 공평하지 않은 세상도 모두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지루한 하루, 정말 지루했던 저희 쪽으로는 정말 지루했던 날인데, 내일 또 다시 화이팅 할 수 있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 김성남이었습니다.